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5월 9일이네. 내 전 재산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당장 빨간색 사인으로 2026년 5월 9일 이 날짜 위에 아주 굵고 진하게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피땀으로 지켜낸 전 재산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사실상 몰수당하기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밖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고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아래서는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자산가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5월 9일이라는 날짜 뒤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의 쓰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파도를 정면으로 맞게 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에이, 나는 집 한 채뿐인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투기꾼도 아닌데 나라가 설마 내 집을 어떻게 하겠어? 라며 평온하게 소파에 앉아 계신 바로 당신입니다. 그 아니란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번 세금 전쟁의 진짜 표적은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그들을 사냥감으로 삼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칼끝은 오직 집 한 채를 믿고 노후를 버티려는 선량한 1주택자 은퇴자들을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30년 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낼 생각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집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 집에서 가족들과 성실하게 나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는 이제 여러분을 불로소득을 탐하는 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었던 마지막 보호막마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팔아 노후 자금으로 쓰려 해도 세금 계산서를 받아드는 순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돈으로는 평생 살던 내 동네에서 쫓겨나 낯선 외곽지로 밀려나야 하는 하우스 푸어, 아니 텍스 푸어의 현실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정부는 아주 잔인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팔아라. 그 이후엔 자비란 없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팔라고 협박하면서 정작 팔 수 있는 퇴로는 모두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타는 집안에 가둬두고 문을 걸어 잠근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1주택자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방패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걸까요? 슬기롭게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감히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던 2026년 부동산 대학살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5월 9일 이후 펼쳐질 세금 지옥에서 내 피 같은 집과 자식들의 미래를 지켜낼 유일한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끄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억 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양도소득세 82.5%라는 숫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설마 나라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수익의 80% 이상을 가져가겠어? 혹은 그건 아주 특별한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심히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9일이 지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가 됩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이라는 차가운 법령의 근거를 통해 그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 82.5%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선 대한민국 양도소득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시작해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기본적으로 45%의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최고 45%와 중과세율 30% 피합쳐 75%,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인 7.5% 추가, 최종 합계는 75%와 7.5%를 합쳐 정확히 82.5%. 이것이 바로 82.5% 지옥의 수학적 실체입니다.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을 때 국가가 8억 2,500만 원을 가져가고 여러분의 손에는 고작 1억 7,500만 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의 비밀. 왜 하필 2026년 5월 9일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행정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바로 이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매물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2022년부터 이 중과 조치를 유예해왔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이 유예 기간의 마지막 날이 바로 2026년 5월 9일입니다. 즉 5월 9일 밤 11시 59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느냐 아니면 5월 10일 아침 9시에 넘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 수억 원의 향방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그야말로 자산의 절벽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3. 숫자가 증명하는 잔인한 현실.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16년경 서울의 아파트를 5억 원에 샀고 10년이 지난 지금 15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세 차익은 10억 원입니다. 5월 9일 이전 매도 시 중과 배제 적용에는 기본세율 45% 구간을 적용받아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약 3억 원 중반대의 세금을 냅니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6억 원 이상은 손에 쥡니다. 5월 10일 이후 매도 시 중과 부활 적용에는 앞서 계산한 82.5%가 적용됩니다. 세금만 8억 원이 넘게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이 낸 재산세, 매년 가슴 졸이며 냈던 종합부동산세, 집을 살 때 냈던 취득세, 그리고 은행에 꼬박꼬박 바친 대출 이자와 수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합쳐보십시오. 10억 원이 올랐다고 좋아하며 팔았는데 국가에 8억 원을 떼어주고 나머지 비용까지 정산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마이너스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10년 동안 집을 지키느라 고생은 여러분이 다 하고 리스크도 여러분이 다 감당했는데 정작 그 결실인 과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가 8할 이상을 독식해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의 징벌적 시스템입니다. 앞서 82.5%라는 숫자의 공포를 확인하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세금이 무서우면 5월 9일이 되기 전에 얼른 팔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정부는 팔라고 말하지만 정작 시장에는 팔 수 없는 족쇄가 촘촘하게 채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치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출구 없는 감옥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동을 비롯해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 법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이 법령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동법 제11조 허가 기준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의 경우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만 거래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을 지탱하던 이른바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수요가 이 법 조항 하나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장에 매수자가 10명 있었다면 이 제도로 인해 실제 거래가 가능한 사람은 12명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자격을 제한해버린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3에 명시된 계약갱신 요구권과 실거주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5월 9일 전까지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매수자들은 대부분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구청의 거래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로 수천만 원을 쥐어주며 사정사정해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정교하게 맞물려 만들어낸 거래의 덫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가 매수자의 심리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획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매각 대금, 증여세 신고서 등 수십 가지 서류를 매수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언제든 세무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상황은 세금 82.5%를 피하기 위해 간절히 팔고 싶음. 매수자 상황은 실거주를 해야만 허가가 나는데 자금 출처 조사까지 견뎌야 결과는 거래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시장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굳어집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을 줬으니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시장의 문은 법령과 규제라는 빗장으로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난 건물 안에 사람들을 가둬두고 비상구는 열어줄 수 없으니 알아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불에 타든가 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은퇴 후 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시니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5월 9일이 다가올수록 매수 우위의 시장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세금 폭탄과 거래 불가라는 양방향 압박 속에서 으스러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1주택자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저렇게 세금을 맞는다지만 나는 집 한 채뿐인데 무슨 걱정이야? 나라에서 1주택자는 비과세도 해주고 오래 살면 세금도 거의 안 낸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가 지나면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1주택자 안전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가 1주택자들의 마지막 퇴로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근간을 건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줍니다. 보유기간 40%에 거주기간 40%를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이 제도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라면 집값이 올랐어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집 팔아서 조금 작은 데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실버타운 가거나 손주들 용돈 주며 살아야지라는 소박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약속을 뒤집으려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10년을 살았어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덕분인 불로소득이니 세금을 더 내라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16년에 서울 마포나 성동구의 아파트를 12억 원에 샀고 2026년 현재 25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13억 원입니다. 현행 기준 80% 공제 적용 시은 12억 원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차익에 대해 80% 공제를 받으면 양도세는 수천만 원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죠. 개정안 적용 시 차익 연동형 공제에는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을 50%나 그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제율이 50%로 꺾인다면 세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폭증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 23억 원이 공중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정부는 이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재고라는 명분을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이 왜 잔인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급지로의 강제 이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억 원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4억 원을 떼었습니다. 복비랑 이사비 떼고 나면 수중에 20억 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살던 동네에서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구합니다. 내 옆집은 여전히 25억 원인데 나는 세금 때문에 20억 원짜리 집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 내고 내 집에서 살았는데 집을 파는 순간 나는 더 가난해져서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이라는 칼날로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시니어들에게 집값이 올랐으니 부자 아니냐며 세금을 뜯어가는 것은 사실상 집을 담보로 한 약탈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인 세수 확보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한 채의 가치가 커지니 거기서 세금을 뽑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이 공제 혜택의 축소가 본격화되면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든든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팔 때의 공포를 보셨다면 이제는 가지고 있을 때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팔겠으니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버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그 선택지까지 계산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둑에서 말하는 가불기, 즉 막아도 뚫리고 피할 곳도 없는 완벽한 외통수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가졌다는 사실이 왜 이제는 국가라는 주인에게 매달 자릿세를 내는 소장농 신세로 전락하게 만드는지 그 행정적 그물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명시된 세율 체계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시니어들에게 종부세는 매년 날아오는 파산 통고서와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움직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강제로 상승해왔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시점과 맞물려 보유세 부담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년에 수천만 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연금 150만 원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1,200만 원의 종부세는 매달 100만 원씩 국가에 월세를 내라는 소리입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단지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월급에 가까운 돈을 국가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소장농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이 세금만 걱정하시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사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시니어들에게 집값 상승은 곧 재난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 점수 비중은 소득이 없어도 내가 사는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점수가 폭등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분들도 집값이 올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기준 현재 9억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5.4억 원 초과 등을 넘어서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은 부자이므로 이제부터 매달 3,040만 원의 보험료를
별도로 내십시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고 통장에 현금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단지 내가 사는 집의 장부상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수십만 원씩 늘어납니다. 결국 정부가 설계한 그림은 명확합니다. 팔려고 하면은 양도세 82.5%로 수익의 대부분을 회수합니다. 가지고 있으려 하면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라는 삼각편대로 매년 수천만 원을 뜯어갑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점진적 국유화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집값의 상승분이나 거주 가치를 상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은퇴자들이 집을 헐값에 내놓거나 국가의 주택연금 등의 형태로 소유권을 사실상 넘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준비한 유일한 자산인 집을 세금이라는 빨대로 야금야금 빨아먹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는 양도세만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지위가 자산가에서 국가에 월세를 내는 거주자로 완전히 바뀌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거실,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던 그 안방이 더 이상 온전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이 전쟁의 참혹함이 비로소 보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5월 9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세금 전쟁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82.5%라는 살인적인 세율, 퇴로를 막아버린 규제, 그리고 1주택자의 마지막 방패였던 공제 혜택의 붕괴까지. 이제 남은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냉혹한 숫자에 기반한 생존 전략뿐입니다. 시계 바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5월 9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지난 수십 년의 노동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더라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실행 지침은 단순히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조항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5월 9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매수자가 대출 문제 등으로 잔금을 5월 10일로 미루는 순간 여러분의 세금은 수억 원이 폭증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이 날짜를 법적으로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의 80%를 뺏기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주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경제적 저항입니다. 세율에 대조를 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르면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82.5%와 비교하면 무려 32.5%피나 낮으니 이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증여가액의 활용은 동법 제53조에 의거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한 부담부 증여나 지분 증여를 통해 과세 표준을 분산하십시오. 효과 내 피 같은 돈이 국고로 환수되어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미래를 지탱하는 자본금으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지만 개인의 자산 방어 차원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설마 1주택자까지 길거리로 내몰까? 이런 막연한 기대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법령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유예기간의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스스로 파산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1. 시뮬레이션 인근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재 매도 시 5월 10일 이후 매도 시, 증여 시의 세액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2. 가족회의 이 문제는 가장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머리를 맞대고 증여세 부담 능력과 향후 보유세 분담 방안을 논의하십시오.
3. 전문가 자문세무사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전문가를 통해 현재 여러분의 등기부등본상 취득 시점과 거주 기간을 재확인하여 한 푼의 공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청춘이었고 가족들의 안식처였으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이 세금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2026년 5월 9일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잃는 통곡의 날이 되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것을 지켜낸 승리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진실을 마주하신 여러분은 이미 생존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